안녕하세요. 동인간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궁금해서 이건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님들. 요겁니다. 오늘 알아볼 건. 제가 좀 이렇게 비켜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대통령 재판은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자, 민주당이 끊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퇴 안 하면 탄핵 얘기도 꺼내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프로젝트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알아볼 겁니다. 오늘 딱 뉴스 터지는 이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진짜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까? 두 번째,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대체 대통령 재판 5개는 정말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 딱 두 가지 답을 찾아갈 겁니다. 답 제가 드립니다. 박사님들 따라오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알아보죠.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입니다. 자, 대법원장이 임명된 게 2023년이에요. 자, 원래는 6년 해야 돼요. 6년. 그죠? 원래는 6년 하면 2029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규정이 뭐냐면 대법원장은 70세가 넘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57년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7년에 되면 70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6년인데 이렇게 하니까 4년만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냐면 2025년에 됐으니까 2030년까지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절반은 2027년 6년 그만두니까 거의 절반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게 대통령 재판 없으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좀 2년 반 참으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여론에서 좀 무리하다고 하는데도 하려고 하느냐? 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2027년 6월까지 놔두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028년에 총선이 있다는 거죠. 4월에 총선. 그러면 총선 앞두고 이 대통령 재판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이참에 선거 아직 오기 전에 빨리 대통령 재판 없애놔야 나중에 총선 때는 또 착 민심에 받드는 척 이렇게 해야 선거 치르지 않겠냐? 이게 국민의힘 이 논리예요. 자, 진짜 그럴까요? 봅시다. 어쨌건 그러면 만약에 사퇴했어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퇴하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대통령한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 몫이냐면 대법관도 여러 명의 몫이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장은 주로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통령 몫을 대법원장에 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추천해서 된 사람입니다.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면 사퇴라면 지금 누가 빈 거예요? 대통령 몫이.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법관 구성에서 대통령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니까 일단 좋겠네요. 그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근데 만약에 사퇴를 안 해요. 사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 너무 여당이 몰아붙이고 뭐 민주당 강성측이 날 괴롭혀서 나 그만둘래 해도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못 그만두는 이유가 뭐예요?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 침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사퇴해서 진짜 사퇴를 해버리면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을 지키지 못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한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이 그냥 물러나버리면 되게 무책임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예, 굴복한. 그러니까 사실 사퇴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럼 버텨요. 안 해요. 그럼 지금 뭐예요? 탄핵하겠다는 거죠? 그럼 탄핵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대법원장을 탄핵한 적은 없습니다. 역사상. 판사는 탄핵 의결이 된 적이 있죠. 근데 대법원장, 대법관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탄핵 대상은 되느냐? 돼요.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이래서 정청래 대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쫙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까지 모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의 대상이
돼요. 대신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탄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올려요. 올리면 그 무조건 통과가 돼요. 왜냐하면 탄핵은 5분의 그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해요. 그럼 5분의 3이 넘으면 의결이 돼요. 지금 300명이니까 5분의 3은 180석이에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합치면 180석 넘죠? 의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헌재로 가서 헌재가 땅땅땅 탄핵이야 아니야. 자, 그러면 일단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맞죠? 자, 어쨌건 이 상황이에요. 의결은 돼요. 하지만 뭐 올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뭔가 위반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체 무슨 헌법과 무슨 법률을 위반했느냐? 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왜 직권남용이냐? 서둘러서 원래 차근차근 절차 거쳐서 전원 합의체 거쳐서 해야 되는데 뭔가 서둘러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뜻대로 밀어붙인 건 직권남용이다. 대법원장이 직권남용한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의심하는 게 재판거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한 얘기, 이 얘기입니다. 4인 회동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 내가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날려줄 테니까 한덕수 대통령 돼. 요 논리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가 있냐? 재판 거래를 해서 수뢰 혐의로 뭔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뢰 혐의로 가려면 재판을 거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법원에서 날리고 그 대신 뭔가 대가를 받아야 수뢰 혐의가 적용이 돼요. 아직 갈 길이 멀죠. 일단 4인 회동설 자체도 지금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하지만 어쨌건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직무는 정지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누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간 의결해서 직무가 정지돼서 헌재까지 나오는 요 사이에 뭔가를 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은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물러나요. 그럼 직무대행을 누가 해야 되잖아요. 똑같죠. 대통령이 의결돼서 직무정지되면 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가 직무대행을 하느냐? 이흥구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합니다. 이흥구 대법관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선임순으로 대법원장을 직무대행을 해요. 먼저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람. 가장 선임은 노태학 대법관인데 그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흥구 대법관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12명 대법관이 전원이 참여하는데 이 중에 2명이 반대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 취지로 내려보는데. 그러니까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무죄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그 2명,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흥구 대법원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빨리 설득과 숙고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너무 빨리 하면 국민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할 수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동의하지 않았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흥구 대법원장이 직무대행이 오면 결국 국민의힘은 이 모든 걸 뭐로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재판을 뭔가 수를 써서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의심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가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까요?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대통령 재판은 없어지는 걸까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 재판이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보면 더 건수로 따지면 더 많아요. 그냥 대장동, 백현동, 미래신도시, 성남FC가 지금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네, 재판이 합쳐지면서. 또 어쨌든 5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그죠?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정확히 이 재판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중단이에요. 이게 이 키포인트예요. 그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재판은 중단이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논란은. 헌법 84조 논란이 있었죠? 자, 그 대선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제기 처음에 했잖아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제한하고는 형사상의 소추, 이 소추에 검찰의 기소만 들어가느냐, 재판까지 들어가느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은 기소만 해당하니까 재판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고, 민주당은 둘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다 서울고등법원도 있고, 뭐 수원지법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80조 얘기를 해요. 하는데, 다른 조치로 기일을 추후 지정이에요. 추후 지정. 명확하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을 안 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명시한 게 아니라, 일단 헌법 84조에 대한 조치 때문에 좀 추후 지정이라는 거 뭐예요? 기일을 나중으로. 일단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연기예요, 연기. 그죠? 연기 느낌이에요, 연기. 자, 수원지방법원은 더 애매해요.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일단 보장해 주겠다. 헌법 84조를 법원이 딱, 자,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또 논란이 시작이 됩니다.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느냐? 민주당이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이유가. 1번,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중단된 이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의원이 이렇게 이 분석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을 왜 물러나게 하는 게 재판 재개와 관련이 있느냐? 자, 이 결정은 중단하기로 한, 일단 지금 현재는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대법원장이 내린 게 아니에요. 대법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각 개별 판사들이 정한 거예요. 각 개별 재판부가 정한 거예요. 이렇게.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각 법관마다 개인의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할 거라는 걸 믿고 거기 맡기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함부로 각 재판부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대법원장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 무슨 얘기예요? 최재형 전 의원 얘기는 이거예요. 자, 지금 재판부는 이걸 다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인사하잖아요. 법관 인사하잖아요. 인사는 누가 해요? 대법원장이 하죠. 자, 그러면 그 인사를 통해서 판사가 바뀌어요. 근데 그 판사가 생각이 달라요. 이 판사들과. 나 재개할래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재개할래요. 할 판사들을 이 재판부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게 하면 아까 누가 된다고요? 물러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절대 재개하지 않을 판사들을 임명할 거다. 인사를 할 거다. 이게 최재형 전 의원의 추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퇴임 후 유죄를 막으려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은 중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재개는 막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재개가 지금 현재로는 쉽지 않을 뿐이죠. 지금 서슬퍼런 여당이 힘센 여당과 대통령이 있는데 그거를 물리치고 판사가 난 진짜 양심에 따라 난 재판 재개합니다 하면 진짜 난리가 나겠죠. 강성 지지층에 타깃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임기 중엔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 하지만 퇴임 후가 있잖아요. 퇴임 후에는 100% 이 재판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헌법 84조 이제 끝나고 이거 논란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퇴임 후에는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죄 판결 나면 또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하는 동안
재임 기간에 이 재판을 다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논리잖아요. 그러면 자, 이 5개 재판 이거 정말 근데 없어질 수 있는 걸까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1번부터 살펴봅니다. 요거 살펴보는 거예요. 요거 1번 첫 번째 재판. 이건 가장 확실한 유죄입니다. 대통령 재판 중에. 왜 가장 확실한 유죄냐?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장 확실한 문제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최종 심의 유죄라고 하면서 2심 보고 유죄로 판단해 이렇게 올린 겁니다. 게다가 이건요. 현재로는 거의 이제 이게 판결이 나면 대통령은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어요.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유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죄라고 하면서 1심 때 했던 논리를 고스란히 얘기를 합니다. 백현동 발언도 잘못됐고 김문기도 발언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거보다 낮아지는 게 물론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집행유예로 구속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징역형을 살게 되는 거죠. 요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죄가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방법은 이거죠. 지금 대법원이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파기환송이라는 게 뭐예요? 2심에 내려보낸 거예요. 자 그럼 2심에서 유죄 판결 내려요.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상고를 합니다. 그럼 다시 대법원으로 와요. 근데 이 대법원이 이미 유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유죄라고 했다고요. 그죠?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한 번 물러나면 10명이 9명 되는 거예요. 나머지 대법관은 그대로 있으니까. 만약에 퇴임 후에 대법원장이 싹 바뀌면 그러면 대법원이 뒤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다시 대법관 증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대법관을 늘려서 대법원 지금은 대법관은 대부분 유죄를 내는 상황이니까 대법원 구성을 싹 바꿔서 다시 무죄로 바꾸려고 하는 걸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대법원 구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 날린다고 이게 갑자기 무죄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숨겨진 게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무죄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민주당이 그걸 추진을 했었어요. 뭐냐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자, 법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뭘 개정하느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요 두 글자만 빼면 돼요. 행위, 쇼.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유죄를 받았느냐? 선거 기간에 당선을 목적으로 행위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서 거짓말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걸 빼자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이 이랬어요. 당선될 목적으로 유리하도록 후보장의 행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근데 만약에 행위를 쏙 빼요. 그러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형사소송법 326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돼 더 이상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면소,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법이 실제로 대선 전에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했었어요. 근데 일단 홀드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좀 부담은 있는 거죠. 대통령 재판 없애려고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법을 고쳐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있어서 멈췄는데 이거 그냥 통과시키면 대통령 이거 그냥 면소예요. 면소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여론의 부담이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의 이 유죄 판결 자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판결을 한 거다. 사법 쿠데타를 한 거다.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요 논리잖아요. 요 논리에서 어쨌건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마치 이 논리가 인정되는 듯한, 내가 인정해서 물러나는 듯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선거 개입 이 부분을 계속 부각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는 것도 결국 이 면소를 시켰을 때
본인들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거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면소되는 거는 쉬워요. 요 행위 법 하나만 통과되면 바로 면소됩니다. 이거 재판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내려왔죠? 1번 해결했고 2번 검사 사칭을 해놓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 요 논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사실 무죄를 받았어요. 1심에서. 예. 하지만 이것도 2심 가서 다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 자신할 수는 없는 거죠. 2심 또 대법원. 그죠? 일단 이 재판도 지금 멈춰져 있는 건데 일단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좀 부담이 제일 덜한 거겠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네요, 당장.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변경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무죄 판결에 대해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대통령 논리는 본인 재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무슨 얘기냐면 자,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게 5%라는 거예요. 5% 뒤집히는 게 95%는 무죄 그대로고 2심에서 유죄로 뭐 뒤집히는 게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검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95%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무죄예요. 그럼 2심에도 무죄가 나요. 대법원도 무죄가 났는데 그 사이 무죄인 피의자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근데 1심의 판사 셋이서 무죄했으면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 보고 항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95%는 그대로 가는데 뭐하러 항소하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5%는 뒤집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도둑 10명 잡는 것보다 한 명 선의의 피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게 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건 논리는 95%의 국민들은 쓸데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검찰은 항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호응했습니다.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또 대통령 재판이 걸려 있는 거죠. 왜요? 이준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면 1심 무죄에 대해서 2심이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2심이 안 가게 되는 거죠. 아직 2심이 제대로 시작이 안 됐거든요. 이 건은. 네.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거는 만약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무죄로 확정이 나는 겁니다. 그럼 2심, 3심 가는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가장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은 요 3번입니다. 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이제 개발 비리 관련된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요거는 액수가 커요.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한 혐의 관련해서 대장동 배임은 4,895억 원. 와, 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대통령이 본인 측근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대장동, 백현동 이 배임이라는 거는 성남시에 그 손해를 끼쳤다.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벌어야 될 돈을 민간업자한테 퍼주면서 본인 측근들이 혜택을 입었다. 요런 액수인데 이 액수가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은 아직 구형은 안 한 거죠. 구형은 이제 마지막에 1심 끝날 때쯤 하는 거니까. 근데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될 게 명백하다. 대통령을 향해서. 그럼 요건 이제 만약에 퇴임 후에 검찰처럼 되면 퇴임 후에 큰일 나잖아요. 어쨌건. 그죠? 이재명 측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허구라고 지금 아주 그냥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여기 보면 무슨 혐의가 많아요? 배임. 요 밑에까지 배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인가요? 네, 당정이 모여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법에 배임죄가 딱 있어요. 민주당 뭐라 그러냐면 이 배임죄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이 결정 때문에 주주나 누가 손해를 봤다 라고 하면서 결정하면 경영상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죄가 무서워서 기업인들이 뭔가 결정을 못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아예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그러죠. 왜요? 배임 많으니까. 만약에 형법상 이 배임을 폐지를 하면, 자 봅시다. 이 백현동 이거 면수되죠, 배임. 경기도 예산 사정 유형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되는 순간 사실상 이건 재판이 가봤자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면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 예전에는 대통령이 뭐 이렇게 배임 혐의 조사해야 한다 그러고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 그러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셔야죠. 배임죄 처벌을 안 하는 걸 비판하더니 이젠 또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거? 자, 다 뭐 때문에? 대통령 재판 때문이다 라고, 본인 때문이다 라고 이제 국민의힘 공격하고 있는 거고, 인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요거 사라집니다. 자, 그래도 지금 문제는 배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제3자 뇌물, 범죄수행 은닉규제법은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요거를 없애려고 또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자, 여기서 이제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헌법 제255조 1항.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소 취소라는 말. 공소 취소. 뭐냐면 지금 대통령 재판은 지금 요거 1번 빼고, 자, 1번은 이미 이제 대법원 판결 이제 파기환송까지 간 거고, 2번은 1심 판결 났죠, 무죄로. 나머지는 모두가 아직 1심도 안 나왔어요. 1심까지도 안 갔어요. 그런데 1심 끝나기 전에 뭘 할 수 있어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지금 다 이재명 대통령 죄가 있습니다라고 재판에 넘긴 거잖아요. 그걸 취소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죄가 없네요. 그냥 재판에 안 넘기겠습니다. 이걸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 3, 4, 5번은 1심이 아직 안 갔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취소를 해요? 자, 어떻게 취소를 해요? 그죠? 지금 검찰이 그냥 둬서는 취소할 리가 없잖아요. 자,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같은 겁니다. 자,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을 누린 정치 공작이다라고 지금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데, 자, 대통령 재판을 공소를 취소하려면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요즘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걸 두려워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 대통령 재판은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들의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니까. 헌법 84조 논란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전에 이들 공범이 이 대통령 재판과 다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진상 전 실장 1심 진행 중입니다. 1심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정진상 실장이 여기랑 다 연관이 있어요.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뭐냐면 대장동, 백현동 위례와 관련해서 당시 대장동 일당이 누구예요?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가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혜택 주려고 위례까지 본인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측근들 밀어줬다는 이게 배임이거든요. 그러려면 측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혜택을 받은 게 지금 재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측근들이 혜택 받는 게 없다면, 측근들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대통령은 처벌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측근들한테 밀어준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측근의 혜택을 받은 게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든 이 공범들을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 공소를 그걸로 취소시키려고. 자, 실제로 요즘 민주당이 정진상 실장 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검찰, 대장동 수사팀을 즉시 감찰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남욱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 원래는 남욱 변호사가 당시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자기가 이제 돈을 준 거예요. 유동규에게. 자, 근데 남욱 변호사가 준 사람이잖아요, 돈을. 그 준 건 형들이라고 해서 정진상, 김용에게 그 돈이 갔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최근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 약간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에 돈을 줬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검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던데, 그 줬다는 얘기는 내가 직접 확인하거나 경험한 사실은 아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야 이거 봐라, 이거 검찰이 남욱 회유하거나 압박해서 엮어 넣으려고, 근데 진짜 이제 남욱이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정진상 실장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누구 재판 때? 바로 이 사람 재판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 비슷한 거거든요. 당시에 정진상, 김용이 대장동 일당한테 뭔가 받았다는 지금 혐의잖아요. 네. 근데 김용 부원장이 이미 2심까지 징역 5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이 또 유죄가 확정이 되면 정진상 실장은 또 불리해져요. 유동규랑 남욱 진술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욱 진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재판 과정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정진상 부분은. 그래서 대장동 수사팀을 즉각 감찰하라는 거고, 김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민주당이 수차례 김용은 무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 이게 뭐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삼는 건 뭐예요? 민주당은. 자, 유동규가 김용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다면서 일시와 장소를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김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돈을 줬다는 시기에 김용은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각에. 그래서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서 구글 타임라인, 핸드폰 갖고 다니면 그 구글에 우리가 옮겨가는 타임라인이 나오거든요. 그 기록에 따르면 나는 거기 없었어요. 돈을 줬다는 시각에 이미 퇴근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민주당 계속해서 유일한 증거는 지금 유동규 말밖에 없는데 대법원은 무죄로 해야 돼요. 유동규 말이 틀렸거든 라고 민주당이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을 무죄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는 김용이 무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대통령한테는 유리한 형국이 되는 거죠. 정진상, 김용.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정진상과 김용이 지금 무죄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새로 나온 게 아니라 2심이 이걸로 증명이 안 된다고 이걸 기각시켜 버렸어요. 이 내용 자체를. 그 유동규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죠. 요걸 이제 이건 대법원 판결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거 재판을 뒤집으려고 무리하게 지금 막 정치권이 압박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말대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이재명 잡아넣기 위한 정치 수사고, 이 부분이 뭔가가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공소 취소하라는 거예요. 요거 다 대장동, 백현동 요거랑 요거 다 지금 정진상, 김용 여기 엮여 있으니까 여기 다 3번 요거 다 공소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남죠. 요거 쌍방울도 이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쌍방울의 공범은 누구예요? 이화영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1번 면소될 수 있고 2번 무죄로 날 수 있고 3번이 지금 공소 취소가 될 수 있고 5번이 면소가 되면 지금 남은 건 뭡니까? 4번 하나 남죠. 4번은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넘기 힘든 뭔가 걸림돌이 좀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화영, 공범이 이화영 전 부지사죠.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어요. 김용은 그래도 2심까지만 나왔고 아직 대법원의 길이 남아있어요. 대법원이 무죄하면 무죄로 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화영은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유죄로. 게다가 이화영이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해버렸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이거 쌍방울 대부선거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이화영은 경기도 부지사였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스마트팜, 경기도의 사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에 방북하려면 북한이 돈을 요구를 했고 그 돈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줬다.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잖아요. 자, 이 논리에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내가 쌍방울이 방북비용, 누구의 방북비용?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다. 번복하고 있지만 이건
대통령 재판에 상당히 불리한 지금 진술을 이미 뱉은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자, 그럼 이거를 뱉은 걸 무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지금? 바로 그렇게 많이 듣는 연어 술 파티죠. 민주당이 여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이 발언 자체가 이화영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회유를 당했다는 거예요. 회유. 검찰이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 김성태와 짜고. 그러면 이 발언 자체에 신빙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는 부담이 덜어드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뭐 이걸 바탕으로 이화영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이 난 요것도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어 술파티 의혹들이 사실을 밝히신다면 대통령 재판은 당연히 공소 취소가 돼야 된다. 왜? 이거 자체가 잘못됐는데 뭐 대통령 재판은 이거는 불법 대부 선고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넘기 힘든 벽이 뭐냐면 이미 2심 재판부가 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다 봤어요.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신빙성이 낮다고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미 2심 재판부가 이걸 판단을 한 거예요. 자, 해당 검사는 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까? 아, 무슨 회유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묻지도 않은 국정원 문건을 알려줘서 내가 그 국정원 문건 이화영 부지사가 알려줘서 그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이 국정원 문건이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나는데 핵심 증거였어요. 그 핵심 증거 이화영 부지사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면 난 몰랐어요. 그만큼 이화영 부지사는 스스로 이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나는 회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연어회 술파티 의혹은 당시 수원지검도 조사했고 경찰도 조사했고 대법원까지 다 들여다보고 이런 게 없었다고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난 건데 왜 또 이걸 꺼냅니까? 하고 검사가 지금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다시 지금 감찰하라고 그랬죠. 왜? 아닌데 연어 술파티를 회유한 정황이 뭔가 나왔는데 교도관 한 명이 이런 걸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하면서 지금 이거 다시 법무부가 대검의 지시를 해서 대검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팀을, 이 박상용 검사 팀을. 이 결과가 또 중요하겠죠. 이 결과에서 만약에 실제로 연어 술파티를 한 정황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뭔가 판결을 뒤집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기는 어렵죠. 그러면 요걸로 바탕으로 이제 대통령 공소 취소까지 이어가려는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공소 취소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검찰이. 근데 검찰이 공소 취소 상식적으로 하겠습니까? 본인들은 이게 다 죄가 있다고 해서 재판 넘겼는데 공소 취소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의심하는 거죠. 자, 근데 뭐가 됐어요 지금? 검찰청이 해체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 있잖아요. 검찰청이 해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누죠. 자, 국민의힘은 자 공소청으로 나누면 이제 공소청이 공소가 뭐냐면 재판을 넘기고 재판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쪽에서 이 공소청에서 이 해당 담당 검사를 흔히 말하는 정권이 말 잘 듣는 검사를 바꾸면 그 검사가 와서 저희 그냥 공소 안 해, 다시 취소할게요 라고 공소 취소하지 않을까? 라고 국민의힘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래서 힘을 빼고 검찰의 힘을 빼고 공소청으로 가서 그 공소청에 말 잘 듣는 검사 시켜서 요거 그냥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만약에 모든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대로 간다면 연소, 무죄, 공소 취소, 면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5개 재판은 대통령 임기 종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질로 돌아옵시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까?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재판부에 재판 재개해라 아니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 유죄해라 라고 지시 못 내립니다. 그죠? 사법부 각 개별 판사마다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거와 대통령 재판이 사라지는 게 직각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 재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선 만약에 국민의힘 얘기대로라면 의심한 대로라면 대통령 재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유리하다. 요 논리는 성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김용, 이화영 다 무죄예요. 죄가 없어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김용은 2심까지 유죄예요. 이화영은 대법원까지 유죄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법부가 보기에 이 두 사람 플러스 민주당의 논리가 아니라 검찰의 논리가 맞다고 본 겁니다. 사법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무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여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모든 여기의 흐름은 뭐예요? 민주당은 다 무죄로 가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3명 다 무죄로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무죄이면 당연히 대통령은 무죄로 가는 논리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을 들이는 거고. 자, 근데 민주당이 보기엔 뭐예요? 사법부가 판결도 잘못했는데 그게 고의든 아니든 심지어 이 대법원장은 고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거죠, 여기서. 거기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법부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 어쨌건 대통령의 재판이 사라지는 건 아까 제가 이렇게 사라져야 하는 거 있었는데, 그중에는 뭐 법을 개정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할 때 부담은 줄어드는 거죠. 최재형 전 의원이 설명한 것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렇게 사퇴시키려 한다고요? 민주당이 본인 생각으로는 이 재판을 재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단. 그러면서 최재형 판사가 뭘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으로는 대법관을 증언을 할 거다. 왜 대법관을 증언할 거냐? 혹시라도 대통령 퇴임 후에 이 건들이 다시 제기가 돼서 유죄로 올라왔을 때 이 대법관들은 다 많이 늘려놓고 대통령의 사람을 만들어내면 최종심에서 무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재형 전 의원 말로는 요게 1번이고 지금 추진하려는 게 요게 2번이고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재판 소원을 또 이번에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이 재판 소원은 뭐냐면, 지금은 대법원이 최종심이에요. 그죠? 대법원. 그런데 대법원에서 심지어 유죄가 나도 또 한 번 더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그걸 누구에게? 헌법재판소에게.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이 유리하게 이제 구성을 할 거니까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 전 의원 말로는 조희대 물러나게 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 멈춰놓고 퇴임 후에는 그 재임 동안에 대법원을 늘려놔서 대법원을 장악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해놔서 대법원 가보고 여기서도 유죄가 나면 일로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로 나는, 그러니까 3중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최재형 전 의원의 논리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3중 ABS를 장착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요게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국민의힘 논리대로 하여튼 과연 대통령 재판이 사라질 수 있냐, 그 방법들을 이렇게 쫙 한 거예요.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죠. 자, 대통령은 이거 다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난 가면 다 무죄야 라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민주당 보면 어쨌건 국민의힘이 논리에 딱딱 끼워 맞추게 뭔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은 그런 취지로 우리가 추진하는 건 아니야. 다 이유가 있죠. 대법관 증언은 판결이 늦어지니까 대법관 증언에서 판결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재판 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너무 침해당하면 헌법재판소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거고, 뭐 나름의 논리들은 다 있으나 국민의힘은 왜 하필이면 다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것만 하냐, 왜 다 대통령 무죄 만들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건 5가지의 재판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희대가 물러나면 왜 대통령 재판은 영향을 주는지까지 제가 한 방에 해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사님들 이해는 되셨습니까? 이제 자,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자, 퀴즈 나갑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공직선거법 위반, 2번 대장동 개발 비리, 3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4번 경기도 예산 사적 이용.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답만 딱 달지 마시고 꼭 여러 가지 소회나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바라는 점이나 의견 달아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에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보고 가셔야죠. 자, 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갈등이 수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뭘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4번 직권이죠. 뭐 다른 거는 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에 막 했던 아니면 판사 시절에 했던 사건들이고 요게 이제 갈등의 사건이 된 거죠. 자, 정답자 나갑니다. 첫 번째 정답자는요, 제스민 조님. 야, 늦었지만 이제 봤어요. 답은 4번. 찰떡 같은 설명으로 저희 어머님이 완전 팬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께도 꼭 안부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커피 꼭 받아가시고요. 두 번째, 김상길님 당첨되셨습니다. 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공정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은 균등해야겠죠. 상권 분립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정답자님은요, 정리님, 이정님이신가요? 예, 4번이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정답자님은요, 김선님. 정답 4번. 커피 쿠폰 주세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예, 커피 쿠폰 나갑니다. 예, 따뜻하게 한 잔 드십시오. 마지막 정답자님은 김종응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번입니다. 맞추셨고요. 대박하고 간결한 설명 너무 감사하게 잘 보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ARK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3번과 갈등이 극에 달한 해외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많아요. 왜냐면 독재 국가 때 보통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제가 파리 특파원 있을 때 폴란드에서 엄청난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그 폴란드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사법부하고 방송, 언론 그거 장악하려고 했다고 막 폴란드에서 시위 일어난 걸 제가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찾아보면 많을걸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답 4번 맞춰주셨네요. 황님에게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6분에게 선물 다 드리겠습니다. 꼭 커피 쿠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스민조님, 김상기님, 정리님, 김선님, 김종욱님, 박님까지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누르면 선물 어떻게 받으시는지 나와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